나쁜 말 하면 돼, 안 돼? 돼요. 준모라면 돼요. 준모라면 돼요. 야, 여기 내 자리까지 비워서 여기 앉는 중요한 친구한테 거. 보였다고. 중에 오늘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소서 수업하기로 했지. 그래서 지금 자소서 자기 거 준비한 사람, 자기 쓸 거 준비한 사람 협조 안 해? 안 할 거야? 양식을 보면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영재학교 쓰는 양식하고 과학과 쓰는 양식하고 달라. 영재학교에는 수업 학원에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딱 설명력이야. 학교에 따라서 글자 수가 달라. 자기가 수학과학에서 나타내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걸 스스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서술해서 써야 돼요. 대개는 수학과나 과학과나 이런 많이 쓰고 있어. 그다음에 과학과는 수학과학 각각 3개씩 써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 자소서 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빨리 파악해 갖고 채워놓고 시작해야 돼. 다음 주부터는 강제로 거둘 거야. 강제로 주당 하나씩. 네? 안 채우면 때릴 거야. 진짜 한개 없으면 어떡해 진짜. 머릿속으로. 선생님이 작년부터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 친구들이 내 말이 똥이냐? 친구들이 없고 과학 동아리도 안 들어가지고. 그럼 미사중이지. 그럼 그냥 과학고 포기할래요. 잘했어요. 어차피 성적도 안 나오는 거 그냥 포기하고 가요. 잘했어요. 동인을 연결고를 가야 된다니까. 못 간다고. 여기까지 왜? 아니 그냥 고소를 한 다음에 아니 그냥 뒤질 건데요. 고소고시 그거? 쓴 다음에 아니 그냥 뒤질 거라고. 옛날 선배들이 쓴 자소서를 일부 내용을 써서 맨 아, 처음에 있는 그러니까. 선배는 한과영과하고 한과영하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 연대고. 뭐야? 떨어졌다. 안다. 자, 아유 종이가 붙었네. 맨 나도 앞에 붙었으면 좋겠다. 한과영하고 그다음에 임과영을 쓴 선배가 쓴 자소서야.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종이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인과하고 진과 내용을 쓴 선배들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잘 확인하고 이런 양식대로 써야 하니까 선생님이 지난번 보여준 양식을 다 일단 채워놔. 그래서 다음 주에 주제 하나를 채워가 보는 거야. 탐구 보고서에다가 없으면 만들어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너가 하고 싶은 영역에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우리가 부탁을 드려야지. 선생님 어떤 주제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해야지. 너 아무 액션도 안 하고 몰라요 안 했어요 어쩌라고. 안 한다고요. 아니 잘했어. 엄마하고 상담할게. 실장님한테 얘기해갖고 엄마하고 상담하게 하고 그냥 장군만 가야지 뭐. 이 사람 왜 이렇게 써놓지? 자 다음 시간에 보시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내용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코, 물성, 이동에서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앞부분을 안 들으면 물리는 상당히 어려워요. 우영이 뭐 해맑게 웃고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을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를 가보세요. 물표.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게 이겼는데. 선생님이 달라요. 기분에 따라 유튜브에 들어가고 물표 TV를 보세요. 이걸 검색하시면요 재생 목록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지금 진과 이번에 입학하는 선배들 수업을 여기다 올려놓고 있거든. 일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도 체중 가장 많이 나가는 친구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재생 목록 가시면 그럼 저 같지 않아요 일반인들? 지금 제일 최근 잘 나가는 분인데. 진곽 12기라고 적혀 있어요.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소리가 안 들리고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하세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을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관합 중에 꼭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가장 마지막 강의는 그러니까 마지막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는 안 보셔도 되거든. 그거는 다른 걸 해줘가지고 학교 숙제 풀어주는 과정이라 제목을 보면서 보시면 돼. 제목까지 다 적어놨거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구독 필수예요. 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좋아요만 눌러요. 구독 필수인데. 자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을 한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포물선 운동 첫 번째 운동까지 했나봐요. 자 포물선 운동 첫 번째 운동을 했는데 포물선 운동은 평면상의 운동입니다. 평면상의 책 안 받은 사람 주모야 가서 우리 반에 신입생이 2명 있어서 책이 2질이 필요합니다. 상권, 학원, 답지가 필요합니다. 2부를 주세요 라고 가서 말씀드리고 오세요. 친구 새로 왔어. 까먹었는데. 물리책이 필요합니다. 두질 달라. 뭐 상학원 둘 다. 상학원 답지까지 2질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질이 뭐예요? 한 세트로 2세트. 네. 그런 말 모르는구나. 네. H 떨어져. 나도 그냥 그건 퀄리티. 뭐라고? 그건 퀄리티 아니에요? 이거 퀄리티가 있어? 질이 퀄리티도 안 좋고 퀄리티도 안 좋잖아. 질도 안 쓰고 영도 안 쓰고. 양은 머리 뒤통수는 크리프고 가리고 있는 거지? 유찬이가 볼까? 나 빨렸네. 나 빨렸네. 유찬이 개수중학교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그거예요? 저 이응중학교. 어? 이응중학교. 아 이응중학교구나. 민성이 김민성 선배 민성이었지.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좀 이따 다 설명해 줄게요. 유찬아 좋지? 똑같은 부분 있으니까. 어떻게 그거예요? 선배 고등학교 때 네, 뚱민이는 우리 반에 홍진표라는 친구가 일부 선생님들하고 장난해. 야, 공력 이래. 그럼 서로 대답해. 너 말고 쟤. 그리고 나중에는 둘 다 대답을 안 해. 이 새끼들이 대답을 안 해. 또 대답하면 또 너 말고 쟤. 맨날 엄청 야구했는데. 유찬아. 재밌어. 주모는 서점에가 많이 준모 이거 2세트 들고 오기 무거워서 아이씨. 한 번씩 다 한 번씩 나르는 거야, 개냐? 진짜 왜안 해? 자, 번호 몇 번 썼지? 번호 포물선 운동은 괄호 6번이고요. 몇 번? 7번. 아 7번이요? 난 6번으로 돼. 이 진짜 우리 사고 났나? 카운트 가다가 사고 난 거 아니야? 그래 포스터 실종됐어? 아이, 야, 자수 준비도 안 하냐? 왜 심술을 지랄해? 주문 열심히 할까 빨리 또 땡겨 앉아. 시장형 상담할 수 있게 됐지? 자, 포물선 운동 두 번째를 이야기하자. 물안 왔어. 자, 포물선 운동 2를 얘기해 볼게요. 희한한데 진짜 못 들고 오는 오다가 넘어진 거 아니야? 너무 무거워갖고 깔려 있어 책에. 같은 거 입고 있어.
자, 포뮬스 운동 두 번째 운동은요. 자, 비스듬히 안 되겠다. 승부 빨리 가자. 이거 만날 거 같은데. 물 가지고 설마. 아이, 뭐 진짜 없어. 화장실 뭐를 시켜도 그쪽이에요. 둘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둘 다 안 오면 어떡해? 그럼 너도 가는 거지. 이때까지. 세 박스를 뜯고 그리고 그 박스 중에 또 학원이 없어서 전화하고 있어요 실장님한테. 다른 책에 있는데 다른 거 다른 박스에 있는데 근데 상권이랑 잡지는 일단 받았는데 그걸 뭐라고 해? 빨리 와서 얘기를 하지. 쉬는 시간에 내가 학원 찾아오면 너네 이거 열심히 해야 돼. 1학년도 이걸로 들어가고 2학년도 이걸로 들어가거든. 1학년 똑같은 시험 봐갖고 너네가 지면은 하고 창피해. 거기다가 다 적어놔야지 순서 시험 봐고. 2학년보다 밑에 가면 하는데 1학년보다 밑에 가면 뒤지게 먹어. 너무 차이가 그냥 끊어야 돼요. 학원 끊는 게 담배 끊는 것처럼 힘들어. 딴 학원도 가면 안 돼? 학원 끊는다 그랬으니까. 학원 끊고 다른 새로운 학원 학원에 간다는 건 끊는 학원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학원 자체를 끊어야지. 뭔 소리야? 가면 죽어. 아니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자, 그럼 이제 삐딱선 쳤어. 지가 수학기 준비하는 거. 나는 안 해. 찾았어 한 번 더? 당분간 상호만 나쁠 텐데 답지는 집에 잘 보관하고. 자, 이쪽에 V제로라는 속력으로 물체를 집어넣는 위에는 비스듬히 위로 던져진 물체 운동입니다. 자, 이런 운동을 포뮬스 운동 2라고 한다. 이렇게 던져지게 될 때 얘는 평면상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던져질 때 속력을 x 방향과 y 방향으로 분해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0의 밑변 성분이니까 크기가 뭐가 되지?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복용이 삼각함수는 복용이 코사인 세타 알고 있지? 자, 그래서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또 B 성분은 v0 사인 세타라는 속력으로 던져져 갑니다. 자, 이렇게 던져지게 되면 물체는 올라가는 동안 내내 어떤 힘을 받지? 위아래 방향, Y축 방향으로 중력을 받습니다. 중력은 mg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물체는 지금 이 순간에 v라는 속도를 갖는데 그때의 x방향 속도 vx로 그 순간의 y방향 속도 vy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 각도값은 x, y라고 표현되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물체 운동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체 운동을 해석해 보자. x 방향과 y 방향으로 힘을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죠. x 방향으로 작용한 힘들의 합이 얼마가 되죠? 0이죠.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아. 따라서 AX는 뭐가 돼? 0이 된다. 아시겠죠? AX는 0이 된다. 자, 따라서 X방향 속도는 언제나 항상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하지? 힘을 받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Y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얘는 마이너스 mg가 됩니다.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중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mg라는 힘을 갖게 되죠. 자, 이 값을 뭐라고 해? MAY라고 해요. 따라서 AY라는 값은 마이너스 G라고 하지. 자, 이 물체는 처음 Y 방향의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V0Y가 V0 사인 세타가 되는 운동을 한다. 얘는 등가속도 운동 중에 가속도가 음인 운동을 하지. 이런 형태의 운동을 뭐라고 불렀지 우리? 연집 상하 운동이다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운동의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X방향 운동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니까 Vx는 언제나 V0 코사인 세타로 일정하죠.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한편 X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시간 t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한편 Y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VY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라고 하자. 자, 그리고 Y라는 값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합니다. 연직 상방 운동에 대한 식이야. 자, 마이너스 2g y라고 하는 값은 vy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운동의 식들을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무슨 소리잖아? 외계어 같지. 유찬이는 너도 그래? 참 힘들다. 좀 적응돼? 저 상관술 안 배워가지고. 응? 상관술 안 배워가지고. 어렵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조금 적응돼? 조금 알겠어? 뭐를? 자, 그럼 막 나간다. 두 번째. 완전 선에 다 맞는데. 자, t초일 때의 물체의 속도를 보자. t초일 때 속도를 살펴보자. t초일 때 속도 살펴보면 vx라는 녀석은 v0 코사인 세타, vy라고 하는 것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때 속도를 살펴보면 벡터로 보면 얘는 vx i 더하기 vy jx라고 쓸 수 있지요. i는 x 방향의 단위 벡터, j는 y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자, 그러면 얘는 v0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v0 사인 세타 j 마이너스 gtj라고 해. 이것은 뭐야? v0의 x 성분, v0의 y 성분에 대한 벡터 값이니까 얘는 v0 벡터예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gjs를 j 벡터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 식이 된 거잖아, 그렇지? 벡터만 붙어 있을 뿐이야. 와, 이렇게 분해했는데 얘는 뭐가 되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식을 준다는 얘기야.
바로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T초대 위치를 보자. 책에 오타다. 책에 T초대 위치가 아니고 속도라고 또 써 있구나. 그치? 그 위치로 바꿔줘야 돼.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45쪽에 동글뱅이 3을 보면 T초일 때 위치인데 속도라고 잘못 쓰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네. 선생님이 이 책 보고 십몇 년 옛날에 가르쳤어. 그러다가 이 책을 버렸었거든. 버렸는데 책이 점점 나빠지잖아. 책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책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빠지는 게 너무 많아져. 그래서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체계적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체계적인 책이 이 책이거든. 이 책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 그래갖고 근데 걔네들은 또 단원이 나눠져 있어. 원투. 그래서 원투 나눠지기 전 단계의 책 가장 완성도가 높은 책을 다시 선정해서 쓰는 거야. 너 벌써 책 껍데기가 그 지랄이 아니야? 이게 제 책인 걸 알 수 있죠. 아, 인간성이야. 쓰레기지. 자, T초대 위치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T초대 위치 X는 V0 코사인 세타 T, Y는 V0 사인 세타 T, T 마이너스 G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얘들도 똑같아. 위치 벡터 구하면 위치 벡터는 x i 햇 더하기 y j 햇이거든. 그대로 써주면 얘는 뭐가 돼? v0 코사인 세타 t i 햇 더하기 v0 사인 세타 j t 곱하기 j 햇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j 햇이라고 썼어. 이게 쉬프트 6을 누르면 나오는 아이는 이름이 헤트야. 모자.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버리죠? 역시 V0 벡터 T 더하기 2분의 1 G 벡터 T 제곱이 됐대. 등가속 운동이 두 번째 식이구나. 자,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물체 운동을 표현해 줄 수가 있대요. 자, 이 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물체의 궤도 방정식을 이야기해 보자. 물리에서는 궤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보면서 막 아니요. 잡시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얘네들의 x와 y에 관한 함수를 표시하는 그러한 방정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x를 이용해서 t를 구해보자. 얘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야. 자, 그 다음에 얘를 y에 대한 식에다 집어넣어보자. y에 대한 식을 넣어보면 v0 사인 세타 t 대신에 v0 코사인 세타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대신에 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었지. 자, 그럼 v0 지워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 하면 뭐가 되니?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자, x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x의 제곱이. 우리 포물선의 일반식은 y라는 녀석은 이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4p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지. 맞아요? 그 위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오게 돼. 자, 같은 꼴이 되겠지.
맞아? x제곱의 비례하니까 얘를 완전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이런 꼴이 되잖아, 그치? 맞아요? 자, 따라서 자, 이 방정식은 포물선을 만족하는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런 포물선 운동의 최고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포물선 운동의 최고점에서는 y 방향의 속도 성분이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는 y의 변이가 0이 된다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오케이? 이 특징들을 이용해서 포물선 운동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전개해 보도록 하자. 본이가 분명히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돈이 무지 잘해. 장래가 아주 밝은 학생이야. 다 잘해. 단점이 학원 땡 까고 일본에 가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서 놀 거야. 나또 대단한 신인물을 공부해가 본다고. 같이 갔어요. 같이. 어? 같이 갔어? 같이 갔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몇 번 매출입니다. 4박 5일에서 4박 5일 동안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네, 그 중에 하루. 하루씩이나? 일본 가면 어디 가야 돼? 온천에 가야 되지. 알코올부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술을 엄청 줄었잖아. 네? 술 잘 안 먹잖아. 에이 그래도 못 믿겠다. 잘 안 먹는다는 건 소주 2병을 안 넘겨. 소주 2병 이내에서 하루에. 응? 하루에. 매일 물병을 좀 많이 쓰니까. 조금 먹는 거지. 엄청 줄였는데. 자, 원래 얼마큼 먹냐고? 학교 다닐 때는 양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양을 알 수가 없어. 선배들이 돈이 떨어져 갖고 그냥 스톱하거든.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 하면서 먹는 양을 또 알 수가 없어. 먹다 보면 해가 떠 있어. 더 이상 여는 술집이 없어. 가야 돼 집에. 자, 근데 요즘 엄청나게 주먹지 안 먹는 거지. 오니 너 옛날 저기서 수업할 때 진짜 막 매일 먹었는데 거기 가갖고 그 학원에서 수업해준 이유가 있어. 왜 줬는지 알아? 아니 그 바로 밑에 꼴탱이 집 있잖아. 그 집에 대구 알탕이 맛있거든. 근데 일부러 그거를 가서 먹기에는 좀 그래. 일부러 간 적도 있어. 근데 간 김에 먹고 오자 그래가지고 대구 알탕에다 소주 딱 먹으면 딱이지. 자, 그러면 매워서 못 먹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5번째. 최고점에서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최고점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했지? y 방향의 속도 성분이 0이다라는 특징이 있었지.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의 속력을 알아보자. 자, 최고점의 속도는 x 방향은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x 방향은 계속 가고 y 방향의 속도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갖는 속도는 vx i 해시되니까 v0 코사인 세타 i 해시된다라고 x 방향이 계속 같은 속도로 쭉 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자, 한편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알아보자. 최고점 도달
시간을 알아보면 자 최고점 도달 시간은 VY 성분이 0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Y 방향의 운동에 대한 속도식을 써주시면 되겠다. VY라는 것은 V0 sin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라고? 0이래요. 이거를 만족하는 T는 뭐가 되지? G분의 V0 sin 세타라고 해요. 이 시간일 때는 최고점에 도달하게 된대요. 자, 한편 세 번째 최고점의 높이를 알아보자. 자, 최고점의 높이를 h라고 하자. 이 높이를 구하고자. y 성분의 속도가 0이다라는 식으로부터 등간 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을 써주면 돼. 마이너스 2g h는 vy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데 vy 제곱이 0이야. 따라서 h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해요. 자, 네 번째 최고점의 수평거리를 알아보자. 이곳으로부터 이곳까지의 거리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x는 최고점의 수평거리, 자, 최고점이라는 최고점의 수평거리를 이야기해보면 얘는 x는 v0 코사인 세타 t는 이 t를 써주면 되겠지.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되겠대요. 자, 여기에서 사인 2배각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 경우는 2g분의 v0 제곱에 사인 2세타가 된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사인 2배각 공식은 사인 2세타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거지. 알고 있나요? 사인 2배각 공식 본인 알고 있지? 모르는 사람 사인 2배각 공식 범인 알고 있지? 어? 문제가 없어. 수일이 나가죠. 알나? 수일이 없었던 것 같아. 알면 좋지. 수원 수투가 있어? 수학 아니야? 그렇죠. 수학이죠.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수학이 있지. 수학이 있지. 자, 알면 되지. 사인 덧셈 정리 아세요? 네. 어떻게 하지? 자, 사인 자, A 더하기 B는 사인 A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사인 B라고 쓸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지. 코사인 덧셈 정리는 어떻게 쓰지? 코사인 A 마이너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사인 A 사인 B라고 하지.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를 써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때 A와 B가 같아.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야.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사인 2배각 공식이라고 하지. 아, 익스포넨셜 함수 알고 있으면 그거 갖고 해줄 수 있는데. 자, 뭐라고? 걔도 모르잖아.
옛날에 했었잖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 오히려 오일러 방정식, 오일러 항공식이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해주면 되게 재밌어요. 자, 해줘. 하지 말자. 자, 그러면 해줘. 아니요. 진짜 찬성 투표 반대 자, 투표라고 써. 이 코사인 x는 2배의 익스포넨셜이라는 자연 지수 함수가 있어요. ix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x라고 쓰고요. 사인 x라는 녀석은요 2배의 익스포넨셜 i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x라고 써요. 자, 그러면 사인 2x는 이 i야. i는 여기서 허수야, 허수. 이 i분의 익스포넨셜 i x의 제곱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ex지 쏘리 e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ex라고 쓸 수 있겠지. 그쵸? 이거 제곱이랑 마찬가지지. 얘는 잠깐만 까먹었다. 나이스. 뭐라고? 맞아. 그래서 지금 이걸 인수분해 시키려고 했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2i분의 익스포넨셜 i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x 곱하기 익스포넨셜 i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x 꼴이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 되는 거야.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꼴이 돼버리는데 얘는 이렇게 나타나는 2배의 2i분의 익스포넨셜 i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x 곱하기 2분의 익스포넨셜 i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x라고 하지. 그래서 sin x, sin x, 코사인 x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항등식 알고 있으면은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상당히 많이 다른 방식으로 정의해 볼 수도 있어. 이거는 그냥 까먹으세요. 자, 아무튼 사인 200각 공식에서 저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자, 그러면 다시 얘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지면으로 내려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지면으로. 야, 얼마나 중요하면 선생님 이 나이까지도 기억하고 있겠니? 수학 공식. 학교 가서 대학 가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들이야. 밥 먹듯이 써야 돼. 특히 계속 공부할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수학까지 하시게 될 거야. 이거 굉장히 기초야, 기초. 완전 기초. 지금은 처음 보니까 어렵거나 초반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굉장히 기초야. 나중에 봐봐. 여러분들이 영재학교 가거나 과학고 갔을 때 진짜 기도 안 막혀. 뭐가 기도 안 막히지 않아? 우리 미분 접근 한 적이 없잖아, 그치? 거의. 근데 수업 중에서 이제 미분 접근 막 해준단 말이야. 수학보다 물리 시간을 더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막 미분 접근을 하는데 이맘때쯤에 과학고 1학년 형들이지, 2학년 올라간 형들, 걔네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다 잘해. 미분 접근을 그냥 줄줄줄줄 풀어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야. 또 영재학교 가면 1학년 때부터 대학물리 배우지. 1학년 때부터 대학물리 배우니까 쭉쭉 넘어가. 한과에 가면은 대학물리 안 배우고 딴 거 배우고. 기초물리에 가까운 그런 물리를 배우게 돼. 그래서 점점 발달하는 게 스스로 느껴져. 3학년쯤 되면 과학고 3학년쯤 날라다녀. 별 희한한 짓 해갖고 적분 문제 풀고 앉았어. 자,
그러면 지면에서의 특징을 보자. 지면에서는 y가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한다. y가 0인 이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지면 도달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자. 지면 도달 시간을 알아보는데, 지면 도달 시간은 자 y가 0인 걸 이용하니까 두 번째 식을 써보자. y는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0이야. t는 참 어디 가도 참 기억 못 받은 상이야. 아니 잘지도 몰랐어. 근데 아까 수업 혼자만 안 하면 자는 거였어? 아 그렇구나. 노래하면 자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따라서 t는 0이 또 t는 뭐가 되지? g분의 2v0 sin 세타가 된다. 당연히 얘는 언제야? 출발할 때지. 얘는 도착할 때가 되겠지. 그래서 이 속도가 이 시간이다. 그러면 도달하는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두 번째 지면에서의 속도를 알아보자. vx는 계속해서 뭐가 되지? vx는 뭐야? v0 코사인 세타로 같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y 방향 운동에 대해서 세 번째 식을 쓸게. 마이너스 2g 곱하기 0은 v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vy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가 되겠지. 플러스는 출발할 때 이거 마이너스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맞아? 그리고 속도의 크기는 어때? 같지?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속도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세 번째 수평 도달 거리를 알아보자. 이것도 살펴보니까 시간 살펴봤자 시간을 살펴봤더니 최고점 도달 시간이 얼마? 2배만큼이 되는 거지. 연직 상방 운동이란 말이야. y 방향 운동이.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은 연직 상방 운동에서 결정되니까 시간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지금 보자. 수평 도달 거리가 자, 수평 도달 거리를 어리라고 이야기한다. 어른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시간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되겠지. 얘는 완벽한 사인 2회가 공식이 되겠다. g분의 v0 제곱에 사인 2세타라고 쓰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수평 도달 거리를 갖게 된다. 자, 여기서 최대 도달 거리를 갖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최대 도달 거리를 가지자. 자, 최대 도달 거리를 가지자. 같은 장소면 g가 어때? 같겠지. 같은 세기로 던지는 거야. 뭐만 달리해서 발사각만 다르게 해서. 발사각만 다르게 해서 던졌을 때 최대 도달 거리를 가지려면 사인 2세타가 최대값이 되면 되겠지. 사인 값은 최대일 때 크기가 얼마야? 1이 돼버리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2세타는 얼마가 되지? 90도가 되겠죠. 따라서 세타가 얼마가 될 때? 45도가 될 때. 45도가
때 최대 도달거리에 보자 도달하게 된다라고. 그때 최대 도달거리는 얼마가 되지? G분의 2V0 V0 제곱이라는 이 거리가 최대 도달거리가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 같은 수평 도달거리를 갖는 같은 수평 도달거리를 갖는 발사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같은 수평 도달거리의 두 발사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자, 이쪽에 지금 XY 좌표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몇 도로 던졌을 때가 가장 멀리 간다고요? 45도로 던졌을 때가 가장 멀리 간다고요. 이 각이 45도야. 자, 그때 도달한 거리는 여기가 됩니다. 월 맥시멈. 자, 이때 45도보다 조금 낮은 각으로 던졌습니다. 보경 작은 각 같아. 맞죠? 자, 조금 그렇지, 범위는 아니지. 자, 조금 작은 각도로 던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조금 작은 각으로 던지면 얘는 이 거리만큼 못 간단 말이야. 그보다 앞쪽에 떨어져. 왜냐하면 속도 성분은 작은 각이면 커져. V0 코사인 세타니까. 그치? 커지는데 어떤 일이 생겨?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야. Y방향 속도가 작아지니까. 채공 시간이 줄어. 그래서 빠르긴 하지만 채공 시간이 줄어서 얘는 그 거리만큼 못 가는 거야. 이때 발사각을 세타라고 하자. 근데 45도가 큰 각으로 던져도 못 미치겠지. 그렇다면 얘는 우연히 두 개가 같은 거리를 가질 수도 있겠네. 그치? 같은 수평 도달거리를 갖게 될 때 이때 Y축과 이루는 이 각이 세타가 돼. 즉 발사각을 파이라고 한다면 세타 더하기 파이는 얼마가 됩니까? 90도인데 얘는 수평 방향의 속도는 작지만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같은 수평 도달거리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잘 생각해 보니까 사인 함수 한번 생각해 봐봐. 사인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렇지? 여기가 얼마야? 파이 180대 181대라고 말이야. 근데 어리란 녀석 살펴보니까 어른 이 세타잖아. 세타를 뻥튀기 2배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실제적으로 뭐가 되지? 90도일 때가 되겠지. 맞아? 그거의 뻥튀기 2배가 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어때?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서로 어때? 같을 때 같은 y 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사인 값을 같이 갖게 돼. 그래서 0부터 180도 사이에서 같은 값을 갖는 각도가 2개야. 그치? 90도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90도는 45도가 되겠지? 2배가 되니까 45도를 기준으로 2개 대칭인 두 각도를 가질 때 그 아이가 뭐가 된대? 같은 수평 도달거리를 갖게 되는 조건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동 다음 시간에는 포물선동 2개가 남았습니다. 2개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소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야, 범이랑 지민이 같은 느낌이 좀 심했다. 아니, 범위는 자극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 근데 범이 쉬는 시간 동안 바뀌었어요. 범위도 자고 있잖아. 범위 한 이제 한 55분쯤 깰걸? 맞아. 재원 놓고 가자. 아니 내가 내가 잘안 여니까 오늘 꽤 좋아했어요. 여기 갇히면은 안에서 문을 못 연다. 근데 그 건드릴 순간에 새콤 아저씨만 쫙 들어와. 지금 누군가 깨워주기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 백설공주라고 있지. 아, 근데 범설공주. 범설공주.
건설금 꿀먹은 거. 뽀뽀해줘. 승우야 너. 자, 그러면 소수 얘기를 좀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야 내가 그 예전 거 찾아보고 뭐야? 예전에 했던 거 아 내가 그 집에 있었는데. 예전 거 찾아보고 일단 자소서 쓸 때 수학과 활동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활동 내용들은 항상 선생님이 최근 몇 년 동안 떨어진 선배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 자소서를 아무리 잘 써도 그 내용이 생기부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생기부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영재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활동한 것들이 다 생기부에 올라가 있어. 과학 활동한 거에 대해서 친절한 과학 선생님들은 다 써주셔. 담임 선생님이 친절하고 나면 다 써주시는데 일부는 누락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은 생기부에 포함된 내용들을 써줘야 된다. 만약에 자소서 쓸 게 없어서 누군가처럼 새로 써야 되는,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 보고서를 써서 담당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어떻게 써요? 선생님 양식 있지? 그 양식에 맞춰갖고 활동들을 다 써. 사진 자료를 읽거든.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어? 그 양식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선생님, 쌤이 보내줬잖아. 선생님이 아까 단톡방에 저 단톡방에 있어, 이름이 있어. 뭐지? 엑스 있어요. 승민이 있어요. 승민이지. 있어요? 저 오빠는 뭐라고? 저 없는데. 있어. 있어. 과거의 유부를 보내. 카톡 안 해요. 어? 톡을 안 해? 그럼 뭐 해? 저 아니요. 텔레그램? 어? 너 텔레그램 써? 아, 핸드폰 잘 안 써요. 오시구나. 핸드폰을 다시 켜가지고. 핸드폰이 항상 꺼져 있어? 네. 꺼져.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반드시 없는 친구들은 보고서를 써서 담당 선생님께 학교에서 확인을 시켜드리세요. 선생님 이런 거 이거는 양식이 있어. 첫 번째 계획서가 필요해. 탐구 계획서. 탐구 계획서를 1차 써. 아시겠죠? 탐구 계획서를 써서 이 탐구 계획서를 담당 선생님께 제출해. 선생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이 담당 쌤이 뭐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탐구 계획서대로 탐구해.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써. 탐구 보고서를 써서 다시 담당 선생님께 제출해. 그럼 쌤이 이걸 확인하시고 되게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잖아, 그렇지? 요즘 자율 동아리 활동에 많이들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 선생님이 잘했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소서 생기부에다가 올려주시게 돼 보통. 근데 지금 1학기 때 이거를 전혀 쓸 거리 없는 친구들은 영재학교를 쓸 수가 없어. 3월 달에 한 3개, 4개 막 때려 박아야 돼. 근데 생기부에 안 올라가잖아. 학기가 끝나야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2학년 때 그렇게 다그친 거야. 빨리 안 없는 사람 빨리 해, 빨리 해. 라고 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3개까지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 저 1학년 쯤 했는데 2학년 때 안 온다. 동아리를 했으면 무조건 3개 나오고. 과학 동아리 들어가려 했는데 넌 뭐였어? 체육 동아리였어? 수학 동아리. 과학 원래 동아리 자리가 없다 이러고.
이제 갖고 가면 되잖아. 아 와 천재. 나는 생민이를 자른 기억이 없는데. 없다고 해서 잘 같은 학교야? 네. 기술중학교 너가 부장했어? 네. 응? 다른 기억이 수능아 없어요. 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자리가 없니? 몰라요. 네, 앉을 자리 없어? 지금은 자리가 없긴 해요 사실. 앉을 자리가? 앉을 자리 있죠. 뛰잖아. 아니, 들어갈 자리가 없지. 스무 배. 승호를 매수했어요 이제. 돈 주면 다 풀리는데. 쟤는 금전에 약해.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이걸 방학 중에 3개를 내리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또 옛날에 소개임 줬어 여러 개. 없다고요? 소중에 던져줬잖아 막. 그치? 제가 하나 주워 먹었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쌈풀. 3개를 꼭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거. 균형 있게 맞춰 쓰려면 물화생지 중에 균형 있게 잡아서 쓰셔야 돼. 한쪽 과목에 치우친 아이가 있었어. 지금 이제 정상적이면은 과거 3학년이 되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은 곤충에 미쳤어. 파브를 해요? 그런 애들 많아. 사슴벌레에 대해서 엄청나게 광적이야. 그래서 수학에 관한 활동과 과학에 관한 활동이 다 곤충이야. 코믹 하다못해 수학 활동이 방영부라고 아니? 어떤 생태계의 표본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영부 틀이 있어. 그래갖고 그 칸칸이 어떤 생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거를 일일이 조사하는 거야. 수학 활동이 방영부야. 미친놈이라고 뽑아주긴 하는데. 그래서 뽑아줄 줄 알았어. 면접관 선생님이 인곽 지원했을 때 생명 담당 선생님이 환장을 하셨대.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 균형 있게 공부했다는 게 좀 필요해. 그래서 만약에 이 활동할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학원 선생님들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 아시겠어요? 꼭 해갖고 방학 전에 다 완성을 시켜야 돼.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계획을 짜와. 탐구 계획서도 한번 양식 하나 올려줘. 네. 그래요. 그지 같은 새끼들. 인터넷 찾으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탐구 활동이 있어. 근데 또 찾는 게 너무. 그럼 고등학교 누나가 한 탐구 활동 전체 계획서를 보내줘 볼까? 탐구 계획서부터 탐구 보고서까지 상 받은. 느끼면 돼. 상관은 느끼면 안 되지 않니? 뭐라고? 제가 매길 수가 없어. 수준이 달라서. 어느 거래. 그래서 이거를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해드린 얘기 이게 마지막이야. 네.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해.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별로 양식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영재학교는 최근에 양식이 많이 바뀌었어. 지금 나눠드린 이 양식의 예는 몇 년 지난 양식이야. 작년 양식 보니까 인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2가지만 쓰면 돼. 2가지 쓰는데 이 선생님이 나눠드린 양식에 2항과 3항만 쓰면 돼. 2항, 3항인데 2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순서가 바뀌었어. 본인이 수학과 그게 역량이 영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나는 왜 이래서 영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항이 어떤 수학과 활동에서 나의 영재성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쓰는 내용들이야. 그리고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문항이 무섭더라. 경기과학고가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그거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양식이 아직은 올해 거는 발표가 안 됐거든. 그래서 아마도 2-3개 정도를 이건 이제 옛날에 가장 많은 예를 가질 때야. 그래서 참고해서 슬슬 써보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과학고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학, 과학 활동이 각각 3개씩 있어야 해요. 최소. 아시겠죠? 그래서 3개를 준비하시는데 글자 수는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쓰세요. 어떤 활동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쓰고 결과, 느낀 점까지 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그것만 정확히 쓰여지면 탐구 과정이나 중간 과정, 결과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 나는 이 탐구를 했는지, 동기, 그죠? 그 다음에 이 탐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했는지, 그리고 탐구 수행 과정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나는 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래서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써주시면은 좋은 자소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과학고 쓴 선배들 거는 다 합격한 선배들인데 조만간에 선생님이 떨어진 선배들은 어떻게 써서 떨어졌는지 한번 분석을 더 해갖고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자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또 질문할 거. 일반론에 대한 질문. 동아리 같은 거 신청하면 더 유리한 동아리 가면은 다 올라가거든요. 거기 동아리 활동한 칸이 생기부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 활동을 통해서 한 실험들을 다 일일이 다 적어주세요. 심지어는 나도 안 했던 활동을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럴 기대는 안 하는데 솔직히. 그런 선생님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갖고 기대 안 하는데. 나중에 그 내용들을 면접할 때 물어보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갖고 그 관계들도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또 다른 질문. 저희는 탐구나 실험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그냥 동아리에서 수업할 때마다 약간 주제 같은 거 프랙탈이나 부르고 야 시끄러. 가지고 했는데 그 주제에 관련돼서 탐구 같은 거를 넣어도 아마 그 활동한 것도 아마 선생님이 적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활동하는 탐구 주제가 있지, 배운 내용은 있지, 그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험하지? 머릿속에서 실험을 상상을 해봐요. 뭔 얘기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이 있지? 그렇게 내용만 갖고 수업 내용으로 해준 탐구가 뭐가 있지? 주제? 그냥 저희 프랙탈 같은 거 해가지고 수학에서 네. 그지 같은 과학 시간에서 수학은 못할. 프랙탈을 해서 프랙탈에서 저희는 그냥 설명 같은 거 듣고 뭐 만들어가지고 뭐 만드는 거 위주로만 그것도 다 활동이야. 만들어 봤잖아. 그래서 너가 만든 프랙탈은 다른 프랙탈과 어떤 차이가 있어? 네, 봤어. 도안 같은 거 도안 같은 거 도안 같은 거? 그래갖고 너가 만든 프랙탈은 어떤 장점이 있어? 3층까지 쌓았어. 난 5층까지 사. 전 공간을 다 메꿀 수 있었어? 아니 근데 좀 크게 만들었어. 어? 좀 크게 만들었어. 두번이 키만 할게. 정사각형 타일 만든 거 아니야? 사각형? 아니 약간 그 조그맣게 프랙탈 같은 거 세모나게 입술을 만들어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거의 나 키워 1학년 그랬어요? 그걸 계속 채워나가면 전 공간 내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빈공간 좀 많아. 비용만 많았어요. 전공관 최고 만든 많은 과정을 또 탐구하면 돼. 그래서 프랙탈이 왜 필요한지. 그치? 프랙탈에 대한 수학은 어차피 활동이 그런 거일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 어떤 특정 방정식에 대해서 연구했다던가. 선배들 보면 그 희한한 방정식도 지들이 만들었다고 해. 근데 보면 다 있어. 구글링하면 다 있더라고. 지가 했대.
지방정식이래. 수어 강정. 이거 맞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식 같은 거 찾고 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어. 자소서에 올라갔다면 한번 다 정리해서 한번 써봐. 아니 자소서를 보고 싶 아니 생기부를 보고 싶은데 못 봐요. 어? 생기부를 보고 싶은데 못 봐요. 사이즈 가면 보이잖아. 안 보여요. 왜? 3월까지 안 보여요. 아 2월 말이면 보이기 시작할 텐데. 거기다 담임이 욕해놨으면 어떡해. 그럼 이제 존나 시끄러워. 이제 4학년 때 이제 각그 그랜저 쌤 지워주세요. 이미 올라간 거지. 아니 3학년 3월에는 바꿀 수 있고 3학년 시작할 때 막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어?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너는 에이 설마 선생님이 저한테 나 수업 시간에 나서 야 설마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내 생기부에다가 시끄러움 이라고 쓸 줄은 몰랐어. 근데 내가 처자는 선생님이 시끄러워. 처자하고 시끄러운 선생님 대학원 졸업하고 방에서 어디에 서류 낼 일이 있어갖고 서류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가 필요하대. 선생님 때 생활기록부. 그래갖고 생활기록부가 필요하대. 그래갖고 고등학교에 가서 뗐어. 떼갖고 올라오면서 쭉 읽어봤어. 선생님 때는 앞면 뒷면 딱 한 장짜리거든. 막 읽어봤어. 막 읽어봤는데 그걸 복사해서 준 거거든. 읽어봤더니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매우 소란스러움이라고 적어놨더라고. 선생님이 어.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시끄럽지 않았는데 애들이 막 떠들 때 막 뭐라고 하거나 하는 바람에 그 얘기할 때만 선생님이 본 거야. 응? 없다. 진짜 없다. 그거 아니라 선생님 눈에는 보이는 것만 판단하잖아. 솔직히 많이 자고 많이 떠들고 자, 수업 열심히 그럼 동아리 지원하려면 막 그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지원하는 거 몰라가지고 어떻게 대학교에 지원합니까? 아니 안 받을 것 같은데 3학년 신입생. 왜? 아 근데 수동은 아직 길이 열려 있어. 수학 동아리 어떻게 들어? 수동은 길이 열려 있어. 친구인데 좀 받아주면 안 돼? 근데 워낙 과학쌤이 좀 많이 세게 조금 많이 좀 과하게 족벌려 보니까 에이, 모르겠어요. 정근 안 가신대? 인터넷에서 신청해. 올해 처음 왔어. 작년에 처음 왔어요. 자, 그러면 선배들이 썼던 내용들을 한번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유튜브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옛날 한과영 원서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왜 지원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어디 있어요 그게? 자, 자기 자랑을 써야 돼요. 쑥스럽지만 영재학교 지원하는 경우에 자기 자랑을 진짜 처절하게 써야 해. 이 선배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랑이 부족해서. 이게 부족하다고. 자, 어릴 적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침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에서 부열 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가상 체험이지. 자, 가상현실에 대한 체험이지 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VR에 강한 흥미를 가졌고 가상현실 전문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지, 그지? VR 얘기하니까, 그지? 상당히 지난 자소서야. 요즘 한다면 어떤 걸로? AI지. AI. 챗GPT를 사용한 AI. 자,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다. 요즘에 AI 전문가가 되겠다는 선배들 꽤 많이 있어. 많이 적어놓더라. 근데 그럴 경우에 AI나 뭐 챗GPT 같은 거를 활용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자기가 정보 쪽에 탁월한 관심이 많고 정보 쪽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 잘 확인을 해야 돼. 아시겠어? 정보 활동한 것도 있다. 혹시 정보 활동한 사람들은 과학 탐구 활동에다가 과학부의 경우에는 쓸 수 있어. 컴퓨터 진짜 싫어. 정보 활동한 것도 쓸 수 있어. 저걸 참- 정보부 있니 어디 혹시? 정보부. 저희 그런 동아리가 없어요. 아, 맞아. 아 계산남 중에 있을걸? 정보부. 계산남 중에 정보 하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 정보도 많았는데. 나 그런 거 있으면 했을 텐데.
나 수동 들어가지 않고 거기 갔을 텐데. 확실히 겠네. 확실히 이게 근데 범인은 항상 가상현실이 눈앞에 펼쳐. 범이 화났죠. 가상현실이 항상 눈앞에 펼쳐 있잖아. 뭔 소리야? 사람이 날카롭다 지금. 아까 계속. 너가 하도 행동이 그래서 내가 비꼰 거야. 자, 한과영에서는 정보과학,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수업을 통해서 저희 꿈을 이루기 위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고 가시면요, 요즘 파이썬을 많이 해요. 그래서 C나 파이썬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이런 VR 기기는 사람의 눈의 시야각과 비슷한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 특수 렌즈를 이용하여 상을 모아 초점 거리를 줄이는데 창의 연구 활동을 통해 보다 심화적인 원리를 알아보고 직접 저만의 가상현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냥 자면 되는데. 장래에는 영어 수업에 외국 문화를 담고 외국인이 말을 거는 VR을 사용해 현실감을 주는 등 교육 환경의 VR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요즘 이제 AI 위주로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모형을 생각하면 되겠지. 요즘은 비유한다면. 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후에 컴퓨터공학이나 컴퓨터 교육과 관련된 과에 진학하여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인 VR, ML 등과 같이 VR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만들어진 VR 기기를 연구하여 직접 장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미래의 학생들이 VR로 생생한 교육을 받으며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이고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그 목표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1번 문항을 보고 이 선배는 왜 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자기 자랑이 없어요. 어? 자기 자랑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는 내가 뭘 하고 싶다는 풍부한데 뭘 잘하는지는 없어. 맞아요. 자, 보통은 판단을 할 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꿈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많이 써야 돼요. 가상현실 언어를 미리 배웠다던가 아니면 이것도 어차피 전부 프로그래밍 쪽이기 때문에 C 언어를 배웠다던가 파이썬을 했다던가 여기에 엔트리 같은 거 쓰면은 뒤져. 엔트리 쓰겠냐고 설마. 앞으로 가기 쓰는 친구들이 있어. 양심.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약 4, 5년 전만 해도 선배들은 엔트리 그 다음에 엔트리하고 비슷한 게 하나 또 뭐가 있어? 스크래치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뭐 했다. 아두이노는 장난감이잖아. 그쵸 뭐 교육용 장난 같아. 다 있는 프로그램 갖고 그거를 운용하는 거니까 장난감이란 말이야. 나 로또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나 파이썬 활동보다는 로또 만들었어. 구체적으로 학문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 자기의 노력이 빠져 있어. 그래서 이 선배는 실패를 했어. 자, 두 번째, 현재의 나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자, 생각되어지는 가정환경, 학교 및 지역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해 보도록 하자. 자, 저희 가족은 특별한 영화광입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나서 등장인물이나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법을 알게 되었고 가족끼리인데 다른 사람은 좀 그렇다. 서로 질문을 하며 생각하는 힘도 키웠습니다. 학교 수학 동아리에서 북부 교과 동아리 페스티벌에 참여해 상호 지지 구조물 부스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처음 접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부원들이 서로 도우며 준비했고 모두가 이론과 만드는 법을 습득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새로웠고 재미있었다는 말을 들으며 협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해 뿌듯했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칼레이도 사이클 부스를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물이나 게임 사진을 넣어 전개도를 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서 힘이 났고 체험을 통해서 칼레이도 사이클이라는 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많이 보여서 수학에 재미있게 느끼도록 접근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 자, 얘는 두 가지 내용을 썼지. 첫 번째, 가족들과 영화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주제를 썼고, 두 번째는 부수 운영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협력했다라는 내용 위주로 썼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크게 보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상은 첫 번째, 리더십. 이 내용은 리더십이 빠졌어. 두 번째, 협력, 협동정신. 협동정신과 또 소통을 위한 대화법. 이런 내용들로 사회활동에 또는 학교활동에 적합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형태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리더십과 협동, 친구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리더십이 있다. 이거 이런 활동을 할 때 누가 리더다라는 얘기 안 나오거든. 어떤 부스 체험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리더라고 써주면 돼. 이런 걸 운영하다가 문제점에 봉착했는데 나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만한 결과를 얻었다. 진짜 자기 자랑 쩔어야 돼. 알겠니? 쑥스러움은 떨어져. 막 불악 까야 돼. 자존감이 바닥이어서. 나는 진짜 이런. 자존감 바닥이야? 아니 다른 거 없잖아. 자, 세 번째. 수학과학적 재능과 관련하여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기자랑이 너무. 자, 요즘 이 아이와 네 번째 항목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과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물어보고 이 두 가지만 물어보고 있더라고, 작년 기준으로. 자, 수학놀이와 게임 이론이라는 책을 읽던 중 몬티오의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세계론 코딩을 만들어보죠. 상품이 있는 것은 하나이고 진행자는 염소가 있는 두 문 중 하나를 보여주며 수학이니까 똔똔똔 넘어가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까지 써주는데 이런 식 쓸 때 문제점이 있어. 컴퓨터 웹사이트에다 직접 올리거든. 수식 기능이 안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수식을 쓸 때는 생각하고 쓰셔야 돼. 뭐라고? 이거는 지금 한글로 친 거잖아. 아무튼 아 책에 어떤 책에 직접적으로 설명돼 있는 거. 직접. 아니 그냥 이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거 보고 정답을. 나는 수업적 내용은 아니고요. 수식을 쳐야 되는데 웹사이트에다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이 복잡해지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워드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다 직접 쳐야 돼. 아 맞아, 원래 그래. 아. 연기형도 지원할 때 그때. 그렇구나. 나뭔 소리지? 그 사이트에 대학도 거의 그래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연기형 같은 것도 지원할 때 사이트에다 써. 완성된 파일을 보는 게 아니고요. 기호가 기각인데. 그 학교 홈페이지에 입력 양식이 떠 있어. 폼이 다 그 안에 있단 말이야. 폼 안에 치는 데는 수식 편집 기능이 없다고. 그러네. 수식 편집 기능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 선배들 봐봐. 과학고 쪽 보면 이 선배들은 직접 다 친 거거든. 수학이 있니 없니? 수식이 있어 없어? 없네. 없어. 수식을 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말로 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쓰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자, 과학 얘기는 좀 뒤쪽에 있으니까 좀 뒤쪽을 보자. 자, 수학은 내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썼다. 이 선배 같은 경우에는 자, 3D 디스플레이의 장치들은 사용자의 눈 가까이에 화면을 두고 착시 현상을 일으켜 평면을 보아도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스테레오스코피 기술을 사용합니다. 저는 셀로판지를 사용한 얘는 다 존댓말 썼지. 왜 그럴까? 글자 수가 넉넉하거든. 영재학교는 500자, 600자야. 과학고는 300자 정도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칸을 다 채우려고 존댓을 쓰는 스킬을 발휘했어요. 자, 보통 뭐뭐 했다라고 많이 씁니다. 글자 수 때문에. 자, 반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했어. 글자 수 했으면 했었잖아. 오늘 보고서 형식 쓸 때 했다, 뭐뭐 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했어. 그래서 글자 수를 많이 줄여야 되는 경우에는 다 뭐뭐 한다,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글자 수가 남으면 뭐뭐 하였습니다. 했습니다보다 하였습니다 한자 더 많지, 그지? 이런 형태로 글자 뻥튀기를 해주는데 내용을 보기 때문에 잘 문맥에 맞게 잘 잡아주셔야 약간 돼요. 애매할 거면 했니? 뭐라고 그거를 했으면 했어요 이렇게는. 저는 셀로판 종이를 사용하여 셀로판 종이를 사용한 적청 안경을 직접 제작하였는데 같은 영상을 하나는 빨강 하나는 파랑으로 만들어 중첩시키면 각 색깔의 렌즈가 둘 중 하나의 영상을 차단시켜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얘는 입체 안경을 만들어 썼나봐. 어디요? 어디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아니 왜 모르는 난 쪽수가 없어서. 천천히 두번 고마. 자 그냥 아니 나도 모르겠어. 자, 계속 볼게. 활동. 3D 영화를 볼 때 쓰는 것처럼 평광 필터 안경을 이용해 입체로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평광 필터는 빛이 이루는 광자 중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광자를 차단시키는데 한쪽 눈의 영상은 수직, 다른 쪽 영상은 수평으로 구성하면 양쪽 눈에 보이는 영상을 다르게 해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수준의 몰입감을 제공하는 HMD는 렌즈를 이용해 눈의 초점을 멀리서 잡히게 만들어 매직 아이와 같은 효과를 줍니다. 이때 사용된 렌즈는 양쪽의 두께가 다른 볼록 렌즈로 렌즈의 두께와 눈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초점 변화를 연구하여 렌즈를 이용한 강의 HMD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안 만든 거지. 얘가 한 건 활동 뭐야? 우리 입체 안경 보면 하나 빨간색 하나 청색 주고서는 종이로 만든 안경을 주는 데가 있단 말이야. 본 적 있지? 과학활동 없는 사람 빨리 따가라. 응? 과학활동 없잖아. 따갈 수 있잖아. 셀로판 종이로 만들어 볼 수 있잖아. 그것도 없는데. 못 받아들이네. 셀로판지 종이도 없는데. 적으라고 빨리. 아씨, 이 미친놈아, 내가 셀로판 종이를 사다 줘야 되겠니? 그게 뭔지도 몰라. 다이소 가면 다 있어.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집에 들떠가. 직관에 들떠가.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말아야지. 셀로판 종이에서 다이소도 갈 힘도 없으면 말아야 되지 않겠니? 그거 알아요? 저희 학원에서 집 올 때는 다 이거 다 알아요. 자, 너 집 가면서 못 사. 하나 탐구 주제 과학 없는 사람 하나 나왔다, 그치? 내가 집 가기 전에 써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해. 가위바위보. 아니 니는 아니잖아. 아 그러네. 그냥 하고 싶어. 없는 사람 가위바위보. 에이씨. 가위바위보. 알았어. 영재학교 지원하는 사람. 좀 해봐야지. 아니 인과학 지원하는 사람. 영재학교 하나 나왔어. 진과학 지원하는 사람. 아이씨. 아 지원 안 할래 그냥. 진과학이면은 진과학끼리 짜야 돼. 같은 학교. 제가 같은 학교. 아니요. 뒤에요. 그 예준이랑 친구랑 모아서 하면 돼. 일단 친구가 좋아하는 거지. 아, 진과학 같은 경우에 원서를 제출할 때 이
활동이 모둠 활동인지 개별 활동인지를 물어봐. 둘 이상 친구들이 하면 공신력이 있지. 실제 떨어진 선배들 보면 다 개인 활동. 생기부에도 없어. 동아리 들어가는 기준은 훨씬 더 되겠지. 그거야, 전에 설명했지만 이런 선배가 있어. 올해 이제 진과에 입학한 선배인데 요즘은 안 만드는 거야. 5호 만들기. 맞다. 녹는 물주머니잖아. 어? 그 달걀 알기산나트륨 노른자. 갖고서는 달걀 그걸 가두는 노른자. 거잖아. 그래서 이 활동한 형은 내용이 진짜 별거 없어. 근데 그 주어진 내용 갖고 알차게 썼어. 실제로 이 오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애들하고 프랑스 애들 3명이 만든 건데 이 영국에 임페리얼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단 말이야. 원래 의대 위주로 하는데 거기서 디자인 또 나봐. 그래서 임페리얼 칼리지 전 학생들이 회사를 차렸어. 요즘 말로 스타트업 같은 거를 차렸는데 그 활동을 하다가 디자인 대상에 참여한 거야. 디자인 대상에 참여했는데 참여 동기는 폐플라스틱들이 너무 많더라. 얘네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물주머니를 만들고 싶었다. 물은 비닐 아니면은 보관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새나가니까 금속 용기나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이런 유로 만들어야 돼. 근데 5호는 물컹물컹하잖아. 그래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 5호 주머니 갖고 마라톤에서 쓴 적도 있다고 해. 그래서 아무튼 이 3명이 고안해서 발명품으로 제안했어. 그래서 디자인 대상인가 받았다. 그래서 이 5 만들기 한참 유행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몇 년 전 5 만들기가 나온 거야. 작년에 보니까. 근데 엄청나게 빛깔나게 쓴 애들보다 얘가 합격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생기부대에 들어간 활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내는 활동도 어떻게 하라? 친구랑 일단 같이 하고 개별 활동 없이. 두 번째, 선생님께 꼭 보여드려라. 동아리 아니어도 그냥 개별 동아리 할 수 있어요.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그럼요. 둘이 셋이 만나갖고 야 같이 하자 해갖고 할 수 있는. 충분히 없는데 수학 선생님 다 한거 똑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학교는 둘이 안 같이 되지. 쓰면 돼. 어떻게? 네, 다른 학교는 안 되지 않나요? 제목에다가 다른 학교 힘들지? 힘들지. 제목에다가 누구 표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참여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참가 활동 쓸 때 그거는 그 300절 그거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죠. 선생님이 드린 양식은 글자 수로 하면은 무한대까지 나올 수 있죠. 네. 2, 3천자 나올 거야. 그거를 줄여서 300자로 바꾸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탐구 동기, 탐구 목적, 느낀 점, 그리고 탐구 과정 약간. 근데 보통은 탐구 과정을 면접관 선생님들이 물어보실 거야. 이건 어떻게 한 거지? 라고 물어보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탐구 과정까지 다 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는 그거잖아. 여긴 얘는 V열 갖고 얘기했는데 3차원 영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다. 아이맥스 상영관 같은 데 있잖아. 갔더니 안경을 주더라. 이 안경은 어떤 원리가 있었을까? 어떤 원리에서 얘가 입체적으로 보일까? 요즘은 뭐니?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뭐니? 빔 프로젝터 이용해서 보는 경우에는 3D로 볼 수도 있잖아. 그때 평광 안경을 주거든. 그럼 평광까지 같이 공부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탐구 과정을 한번 잘 설계해봐. 그런 거에다가 그 코딩 같은 거 풀어도 돼요. 자, 그 다음 4번. 나 진짜 저거 풀게 없는데. 이거. 자, 수학과 분야 이외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나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기술해 주세요. 여기 빠졌구나. 자기 수학과 역량하고 탐구 활동을 주로 묻는 거고 4번은 아니다. 자,
도덕 교과서에서 철학자들이 사상을 접하는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철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한과임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사 같은 과목들을 배우기 때문에 자연 철학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가 정보를 인식하고 그 관계된 내용을 쓴 것 같아요. 자연 철학자들은 자연과 우주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르케라고 불리는 자연의 본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것을 찾아보려 노력한 철학자들의 생각이 흥미로웠습니다. 최초로 철학자 탈레스는 물, 피타고라스는 수라고 하였으며 데모크리토스가 처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의 생각으로부터 지식이 만들어지고 밝혀지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철학이 과학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저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여러 나라들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나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특히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사를 읽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사드 배치가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제로 찬성과 반대를 근거로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료를 조사해 보기도 했고 덕수궁합 보수 진영의 태극기 집회가 타당한지를 주제로 찬성과 반대 근거를 정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박근혜 그때쯤인가 많이 가상현실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초딩 때 코딩을 공부해 보았고 중학교 입학하여 프로그램 언어를 혼자서 책을 보고 공부했습니다. 얘는 주제가 너무 산만하지. 맞아? 쓴 주제가 너무 산만해. 다행히 과학부에는 이런 주제로 질문하지는 않아. 영재학교도 최근에 이런 질문은 안 해. 그래서 얘는 패스. 교내 친구 관계 아주 나는 리더십도 좋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매우 좋고 선생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 특히 과학부도 이거 맨 뒤에 있거든. 생특이 읽고 있는 거 아니야? 과학부에도 가장 마지막 질문이 이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혹시 학교에서 간부인 사람, 학생 뭐야? 회장, 부회장, 종교회장 우리. 종교회장 우리. 부회장이 누구였지? 종교 부회장 하나 있었는데. 일단 얘는 부회장, 부반장이고 난 부반장이잖아. 나 하나도 못했어? 나도 애들이 안 보거든. 나 아까도 안 나왔는데 선생님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인데 제가 지각을 40번 넘게 해가지고 조용해봐. 제가 지각을 한 40번 넘게 해가지고 40번? 네, 그걸 해가지고 예? 네 성실점에서 탈락인데 이거? 시켰는데 어떡해요? 막 생활계획도 이상했어요. 와. 근데 저희 학교가 50분에 종이 전에 치는데 이런 아이가 결과 받은 거야. 50분에 종이 그건 치는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꾸 지각하냐고 약간. 그게 생기부에 더 올라가 지각 횟수가. 아 근데 그 미인정 지각은 아니고 그냥 다 50분. 그러니까 50분에 종이 치고요. 9시가 아, 9시 전에 9시에 수업이 시작하는데 9시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미인정 지각이 되고요. 9시 전까지만 들어오면 그래도 돼요. 아니 그딴 우리 학교는 돼. 이게 우리는 40분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예를 들어 뭐, 이런 중에봐 이런 선배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코로나 시기에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잔 거야. 그 결과가 났지. 생각에 진짜 결과 줬어. 진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너는 왜 이게 있지? 왜 결과가 있지? 쉽지 않은데? 그래갖고 그런 경우에는 그 변명거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그런 짓을 안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좀 째긴 했어. 나도 초등학교 때 열심히 그래서 했어. 결과에 회장이가 재밌 박수 못해. 근데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줘.
심지어는 질병 결석들이 많은 경우에도 너는 몸이 이래갖고 우리한테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니? 질병지가 라고 4회가 묻는 있나? 면접관님도 있었어. 너무했다. 질병지가 4회는 가장 최악은 어떤 선배는 학폭에 연루가 됐어. 학폭인데 방관형. 다른 친구가 학폭을 당하는 걸 주변인으로 구경만 했다고 같이 올라가고 징계를 받았어. 그 친구는 이분이 다 해줘. 2단계도 못 가고 학과 성적은 되게 좋거든. 2단계도 못 가고 1단계에서 아예 배제가 됐다. 네, 저는 쌤 말처럼 무조건 도망쳤어. 학폭 무조건 도망쳐. 누가 이상하면 도망쳐. 치사하게 친구들끼리 싸운 거 같고 그러면 신고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 진산중학교 좀 무섭다며. 지성교 2학년 애들 학폭이 많아갖고 상 학폭 안에 1학년이 제일 많이 나가는. 지금 2학년 올라가네. 뻑함 학폭 신고하는 여자아이가 있대던데. 그 친구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 되던데. 뭐? 유급이야 유급. 만약에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안 좋은 거 같은데. 계속 신고한다. 네가 먼저 신고한다? 학폭 피해자도 실제로 진짜 진상 같은 경우 이런 애가 있더라고. 지나가는데 얘가 그냥 본 거야. 지나치면서 선생님 기분 나쁘게 봐요. 그래갖고 학폭 신고해. 쉽게 안 해줘. 몇 명은 징계 받아갖고 법원까지 간 거 같아. 에이? 쳐다봤다고 도망을 간다고? 다른 걸로. 아 깜짝이야. 근데 뭐 싸우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걔가 학폭 신고해갖고 학교에서 징계를 내려. 민원이 심하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학폭 신고한대던데. 그래 잠깐만요. 학폭 신고하지 마. 선생님들이 쌤 내가 그거 알아요? 올해부터 학폭 신고를 하면은 그게 선생님 전담이 아니라 이제 학교 소개 전담 경찰관에서 경찰관. 그렇대? 선생님들 일절 선발 아니에요 이제 학폭이라서. 아, 그렇게 해야 그래갖고 잘못한 애는 깜빵에 넣고. 이제 뭐 경찰서 갔다 온다고 바뀌고. 요즘 솔직히 학폭 수위가 그렇게 세냐? 근데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죄를 지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와갖고 수갑을 채워야 돼. 근데 더 삐뚤어지면 어떡해요? 수갑을 채워갖고 유치장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있어봐. 그럼 더 삐뚤어질 것 같은데. 어? 더막 삐뚤어질 너나 그렇지. 너나 그렇지. 형이 나안 그러지 제 학폭을. 범인 잡아가봐. 다음부터 절대 수업 중에 안 좋아. 그냥 거기 삐져가지고 더 짤 것 같아. 아니 그냥 수업을 안 나오지. So cool man. 학교에 안 간다고? 오. 그러면은 교도소에 들어간 거구나. 아니면 학교에 전학을 하던 학교를 전학 가던 거 그렇겠지. 강전. 감전을 야 요즘에 강전 당하려면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요즘에 강전 당하려면 그렇게 전학 가면은 그 기록이 다음 학교로 넘어가고 그 기록을 숨기고 강제 전학이 아닌 자발적인 전학을 가더라도 요즘은 무서운 집단이 생겼잖아. 뭐야? 교원대학교 나온 선생님들. 뭔 소리야? 뭔데 여기? 대학에 정규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교원대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요즘 무지 많단 말이야. 뭔데 갑자기? 경인교대 서울교대. 교원을 키우는 대학교. 교원이 학교 선생님 만드는 대학교야.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다 퍼져 있어.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도 물어본단 말이야. 야, 니네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 왔던데 왜 왔니? 그럼 말로 전달되지는 거야. 소리 없이. 요즘 무지 무서워. 까불면 뒤져. 아니 다. 자, 계속 봅시다. 다음 인천예술영재학교도 똑같은 맥락으로 썼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썼고요. 자, 이 학교에서는 다른 게 뭐가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얘기는 없지.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 얘기는 없어. 지금 경기과학부에 작년에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가 있어.
이 학교는 왜 나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과학고 2단계 면접에서 어필할 때 좋아. 면접 후에 이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면접관 선생님들이 계셔. 면접 후에 다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우선으로 이 학교가 나를 반드시 뽑아주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어필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어구들도 머릿속에 한번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 학교는 왜 나를 뽑아야 학교가 발전되는지. 한 3개 사람 한 명이 학교를 바꿀지. 그 다음에 2부 분위기를 바꿀 과학부 수 있다.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특별한 분위기. 험악한 분위기. 자, 인천과학부 지원했던 한 선배의 과학 활동에 대한 이야기, 수학은 뺐어요. 과학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재학생 과학과 관련된 교내 학습 활동이나 탐구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례를 쓰고 이를 통해서 성장, 변화의 관점에서 배우고 느낀 점 3개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3개 이내지만 3개로 적습니다. 칸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300까지 수차만 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각 300자 이내로 적자. 이걸 글씨 적게 쓰는 게 또 요령이야. 그래서 일단은 많이 써놔. 아까 보니 같은 경우 엄청 자료 준비 잘했지. 선생님이 원하는 포트폴리오야. 파일에서 중학교 과학 탐구 활동, 수학 탐구 활동 했던 거를 한번 폰으로 보여줄래? 내가 가져가. 우리 졸업할 때 뺐어야지. 정말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파일에다가 활동한 것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자료들도 같이 넣어놨어요. 집에 혹시 이런 자료가 남아있는 친구들은 만들어서 선생님이 준 양식을 채워가면 훨씬 더 좋을 거야. 편리할 거야. 칸은 막 느려도 상관없어. 한글 파일로 느렸지? 칸을 막 느려서 써. 쓰고 보통 내가 기록하고 있는 자료들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으면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일단은. 그래서 다 채워놓으세요. 탐구 과정 사진 같은 게 엄청 잘 나와 있거든 요즘은. 그래서 어떤 물질 쓰고 어떻게 탐구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시켜봐야 돼. 세부적으로 질문했을 때 답을 잘하려면 꼭 그거를 써봐야 돼. 아시겠죠? 네. 맞춤법 틀리면 한글 치면은 한글에다 쓰니까 맞춤법을 잡아줍니다. 근데 워드에다 치면 이상해. 아니 워드 한글도 괜찮아. 아니요, 근데 워드도 약간 맞춤법 그거 이상해. 걔. 그래 나 돈 내고 써서 모르겠어. 워드는 그 구글이어가지고 이상하더라고. 마소. 자, 일상생활에서 동기를 얻어 도플러 효과에 대한 탐구를 해본 경험. 이거는 선생님이 줬습니다. 이선미한테. 근데 도플러 효과 쓰지 마세요. 지금 과학고 3학년 올라가는 애, 2학년 올라가는 애까지 계산중학교에서 계속 썼어. 응? 그래서 진곽 쓰는 경우, 얘는 이곽 같고 진곽이 하나가 더 썼거든. 그래갖고 얘는 식상해 이제. 식상하니까 그래. 탐구 주제 하나 줄까? 핸드폰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탐구. 몰래카메라 없는 사람 잘 보세요. 소리 같이 없는 사람. 자, 소리의 간섭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파도강세 지옥의 생명인데. 빛의 감소가 아니고 소리 감소. 소리의 간섭에 대해서 쓸 수 있었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주파수 발생기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진동수로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오케이? 자, 소리를 발생시키고, 자, 얘네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장치를 쓰죠. 소리가 통과하지 않고 흡수되는 재질의 물질이 대표적인 게 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시험 될지 안 될지 몰라. 이론적으로 해. 나무를 일단 구멍이라고는 하지만 나무판이 있으면 이렇게 슬릿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 오케이? 슬릿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 자, 슬릿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구멍을 하나 뚫어 놓고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이쪽으로 전달시켜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될까? 퍼져나가겠지. 퍼져나가게 될 때 조용한 곳에서 실험해야 돼. 자, 여기에 또 다른 핸드폰을 세워놔요. 핸드폰이 왜 이렇게 커요? 자, 핸드폰이 왜 이렇게 커요? 아이패드인가 보지. 아이패드인가 보지. 갤럭시 탭 이건 아직 핸드폰 안 그려도 얘가 핸드폰인데. 아, 자, 얘는 스크린이라고 생각되는 특정한 지점이 없어도 상관없어. 여기에 뭘 갖다 녹음 장치를 갖고 녹음을 합니다. 오케이? 녹음을 해. 녹음을 하면 소리에 녹음된 게 파형으로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위치별로 나타나는 파형들을 한번 측정해 보면 소리의 회전이라는 걸 실험해 볼 수가 있어. 하다가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슬릿을 2개를 만들어. 소리의 파장을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어. 소리의 속력은 람다 곱하기 진동수가 돼. 이때 얘가 얼마? 340m/s라고 가정하면, 자, 소리 속력은 계산 가능해. 그날의 그 시점의 온도를 알면 331.5 더하기 0.6T, 이건 섭씨 온도거든. 이걸 통해서 속력을 계산해 줄 수 있어. 온도만 측정하면 돼. 이 값은 파장은 모르잖아. 네. 파장은 모르고 진동수를 내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어. 680Hz짜리를 여기서 만들어 쓸 수 있거든. 핸드폰에서 680Hz짜리 소리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 선생님 항상 갖고 다녀. 그 들리나 우리 귀에? 응? 들리냐고? 네. 들어보면 알겠지. 하지만 이제 곧 종이 치겠지. 들린다. 들어보고 들리자. 들린다 종소리가. 물 빠지는 소리 난 지금 들리는. 짝배는 소리가 들려. 나 귀 되게 좋아. 정말? 나 사플 좀 해. 지금 들린다. 들리는 소리는 688Hz짜리. 안 되게 들린다. 잘 들리다. 안 들려. 비상. 해운대. 무슨 지금 광고, 부산 무슨 해운대. 광고.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인 것 같긴 하다. 광고. 그건 아니고. 피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발생시켜 줄 수 있거든. 정말. 그 소리를 이용해서 요 거리가 크지 않게, 요거 하면 몇 센티미터가 돼? 몇 미터가 되니? 람다가 0.5m가 되잖아. 아, 0.5m가 된단 말이야. 요거를 적절히 조절해 가면 측정해서 간섭이라는 걸 실험해주면, 다음 시간에 이거 잠깐 한번 다시 보죠. 다음 주에. 그러면 소리의 특성을 공부해야 되지. 회절과 간섭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지. 그래서 한국어는 2학년 걸 가지고 들고 한국어는 그래. 2학년 내가 관심 갖는 분야한테 사람한테 태어나서 사람한테 태어나서 되는 거예요. 3학년 거 해도 돼. 내가 사람을 선생님이 할 줄 아는 거는 왜 해? 저도 가도 외로 나오는 거. 소리는 과학이 아니죠. 아니 그걸로다 뭐할 건데 모르겠어. 로또 만들기. 야 근데 그 로또 만들기 5천 원.